오늘따라 더욱더 기분 좋은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어젯밤에 우루과이전 응원하셨죠? 0대0 무승부긴 하지만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어찌나 응원을 했는지 오늘 목이 안 좋아요. 저도 어제 어떻게 응원을 많이 했는가 덕분에 우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네. 우루과이전에서 네. 0대0으로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거기서 집에서 응원하는데 아파트가 그냥 전체가 그냥 들썩거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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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예. 아무튼 목 상태가 조금 저도 네. 응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 간질간질하니 약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일단 아침에 인사를 드리는데 목에다 자꾸 뭘 털어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하얀색 가루를 막 자꾸 소리 안 나는 거 섞어가면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후배로서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프로답지 못하구나. 아, 내일 아침 생방이 있는데 응원하겠다고 목을 그렇게 사용하신 걸 보면서 배치나 그런 아 이것만큼은 내가 배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목 아프고 그러다 면 따뜻한 물 선배님 꿀물입니다. 따뜻한 물 좀 드십시오. 생강차도 네, 좀. 목이 때는- 바로 풀릴 겁니다 이랬는데 네. 곽범 씨가 저렇게 막 구박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남자의 야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야망. 어제 축구를 보니까 주전 선수가 있고 또 뒤에 잘 준비된 후보 선수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후보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돼 있는 후보는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 네. 네, 사실 뭐 그런 말씀 드리기엔 저희는 너무 그냥 일로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네. 곽범 씨 자리를 29기 세진이가 노리고 있대요. 제 자리를요? 후보가 항상 있네요. 아니 아까 일로 만난 사이라고 했는데 뭐 일로 만난 사이보다는 네.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아니 2022년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쩜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이쯤 되면은 뭐 뭔가, 서로 네. 친해지길 바라. 뭔가 이런 특집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자, 특집은 책마을 해리에서 찍는 걸로 하시죠. 책마을 해리에 딱 갇혀가지고 책만 읽는 책 감옥이 있거든요. 아찔해. 그 감옥에다가 두 분을 탁 넣어서 어머. 친해지면 빼내는 걸로. 근데 마침 오늘 그 친해지는 비법을 전수해줄 분들이 오셨죠? 그렇습니다.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일로 만났지만 어떤 한 단체를 통해서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과 소통하고 또 재능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아트그룹 아띠 5분의 예술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 아침마당 전북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이 미술 분야에 계신 분 5분만 모시기는 처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화라고 써 있습니다. 문희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시기획, 미술평론, 창작 활동, 이렇게 미술에 관련한 일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미술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완주군에 있는 연석산 우송미술관 또 관장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난 적이 처음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소라님. 네, 저는 어차피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에게 유구가 우울증은 없습니다. 네. 그림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서양화가 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림으로 우울증을 극복. 네. 자, 그 옆에 황유진님. 네, 안녕하세요. 조각 덕분에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조각가 황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조각가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앞에 황유진 작가처럼 같은 조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띠 회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선생님 외에 또 여러분 계신데 대표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보영님. 네, 안녕하세요. 생방이라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띠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국화가 이보영입니다. 네. 한국화, 서양화, 또 조각까지 오늘 아침마당 전복을 함께 하다 보면 마치 미술 전시회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근데 모임 이름이 아띠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네. 아띠는 순 우리말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띠 회원 여러분이 한 18분 정도 계세요. 근데 18분 중에는 이제 막 데뷔한 젊은 작가들부터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원로 작가님들까지 그 서로 격식 없이 친구처럼 활동을 해보자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친구처럼. 결성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또 친해지셨고 어떻게 또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예, 2008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 전주 한옥마을에 그 경기전의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교동미술관 그 김한순 관장님께서 그 당시에 한 5, 6년 정도 자신이 미술관을 쭉 운영을 해보니까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면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같이 하면서 무언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시작된 게 아트그룹 아트입니다. 일단 뭐 저도 전주에서 미술을 계속하다가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고 뭐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미술인. 그렇죠. 일단 이런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 한 폭의 그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횟수로 이제 뭐 15년, 16년 이렇게 되시는데 전시 활동도 그럼 모여서 꽤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처음 창립전은 2009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네. 그 양지중학교에 전주 양지중학교에 교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첫 창립전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곳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뭐 30대 청년 작가부터 또 이미 자기 세계를 굳건히 하고 있는 6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선아 씨도 그때 같이 하셨었죠? 네. 네. 그때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전시 얘기. 네. 전시 활동에 대한. 워낙 장르도 다양하고 또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띠는 그 매해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18명 정도 작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다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전주뿐만 아니고 그 서울 그리고 여수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소 구분 없이 그 작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류가 또 활발해지면서 네,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아띠가 활발한 그런 장소 마련에 있어서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분들과 교류가 활발하겠어요, 정말. 친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 분들과.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보통 작가님들 보면은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띠도 해외 전시 하시나요? 이보영 작가님? 네, 저희도 이제 매년 정기전을 하면서 우리도 좀 더 큰 무대로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좀 독일이라든지 일본 이런 곳에서 해외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작가들이 또 다양한 작품들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또
질문도 그래서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재료에 관해서 한국화 뭐 한지라든지 그리고 안료 그리고 특히 한국화 붓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작업을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이를테면 K-미술의 저력을 세계 각국에 이제 그 위상을 그러니까 드높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침체돼 있었잖아요. 이제 다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랑 전시가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직전에 또 무산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꽤 오랜 시간 지금 해외 전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만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또 대만으로 가실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작품을 가지고 누군가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출판도 그렇거든요. 책을 출판하면 저자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책을 부르고 저자를 부르면 또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여러 이야기들을 자기 책 안팎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홍보 수단도 되고 책을 매개로 만남이 생기는 건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가님들도 그렇게 해외, 국내를 넘나들면서 사람들과 만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들만을 위해서 재미있게 놀자가 아니라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작가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황유진 선생님 잠깐 좀 그 이야기 좀 보태주십시오. 네. 그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이제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젊은 미술전이라는 기획 공모전을 통해서 창작 지원금과 전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띠가 재능 기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작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과 연계해서 미디어 아트 작가님이 영상 교육을 하거나 스카프 염색공예 체험을 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도 열고 또 아트 그룹 전시를 할 때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아크릴 명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작가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거고 또 재능 기부라고 하셨지만 수업의 질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랄지 호응도랄지 좋겠죠. 네. 우리 조각가 예. 우리 이호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희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그 재능 기부에 대한 활동을 좀 왕성하게 매년 1회씩은 했었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 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체험 그러니까 아까 황유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명화 따라 그리기라든지 그리고 저희 아띠에는 또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작지만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들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체험도 했었을 때 그 순수한 어떤 그 창작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그 예술로 시민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아트그룹 아띠 5분의 작가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목이 메네요. 근데 뭐 교동미술관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뭐 추진을 해서 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희 쌤, 그 다 연관이 있나요? 그 미술관과? 이제 전북 지역의 미술인들이 서로 음으로 양으로 서로 연대하고 있지만 우리 아띠 같은 경우는 교동미술관의 레지던시를 참여했다거나 또 교동미술관에서 매해 이 작가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획전과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동미술관으로 교동미술상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곳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가들이 회원으로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작가를 주목하라. 좋은데요? 저희 아침마당 전북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조규철 악단장을 주목하라. 매주 그 애드리브가 계속 늘어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을 주실까 궁금한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악단장을 주목하라. 이렇게 또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떨려가지고 안 되네요. 예. 저에 대한 관심사는 좀 잠시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이 작가를 주목하라, 이 계획전을 만든 게 문리 작가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예,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이제 교동관장님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이 네이밍은 제가 했죠. 그 한 해에 젊은 작가들의 활동들을 지켜보고 이 작가를 정말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담은 강조하는 문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뭔가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첫 기획전에 예. 어떤 두 사람이 특별하게 매력이 있거나 그럼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젊은 작가들이 네.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이호철 선생과 이보영 선생인데 이제 이호철 선생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활동보다는 익산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 30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미 나름 작품 세계를 탄탄히 가지고 정말 툭 건드려주면은 이미 꽃 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보영 선생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굉장히 젊은 층이었죠. 신예에 가까운 층이었는데 작품 자체가 전문성과 대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심사위원들한테 긍정적으로 좋은 평점을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됐죠. 네. 그래도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 5분을 모셨는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 후배 곽범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쳐다보고 얼굴 마주치고 눈빛도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뭘 자꾸 끄적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곽범 씨? 아까부터 그랬어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뭔데? 제 실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실력이 뭐길래? 야, 이게 이 작가님들 오신 김에 네. 이 귀한 자리에서 또 평가를 또 받아봐야 되니까. 뭐지? 야, 급히 한번 그려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그릴 수가 이 지우는 게 없으니까 맞네. 하나에 가야 돼.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야, 드디어 이제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죠. 뭘 그렸나요? 그렸어요? 네네, 좀 그려봤습니다. 뭘까요? 아, 그게 돼요? 네. 궁금하네. 그래서 가장 이제 느낌이 어때요? 좋아. 자, 느낌 있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잠깐요. 그러면 저기 평가를 받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가장 그리기 이제 사람을 그리기에 인물화를 그리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제 이 한 분이 코를 표현하면 얼추 않겠다. 그 안경을 혼자 쓰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혼자 조금 하시구나. 더 웃기게 원래 제가 그리는 편인데 네. 좀 혹시나 신뢰가 될까봐 어떻게 그려야 되나 중간에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괜찮은가요? 본인은 어떤지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인 걸 일감으로 알겠습니다. 저 캐리커처가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그래요. 우리 곽 선생님이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소리. 선생님. 선생님. 이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을 잡아내기도 하지만 없는 걸 보여내 주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저 안에 곽 선생님도 계세요. 정말 매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 이 작가의 속가시도 있겠나요? 어떨까요? 지금은 불에 안타깝게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고 싶으세요? 충분한 가능성이 그래요.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있습니다만 네네. 좀 선생님을 그려서 되는 거 같아요. 곽범 씨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걸로. 네네. 예. 가능성이 할게요. 어때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작가를 주목하라 해가지고 이런 저의 이런 재능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저도 뭐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오늘 문리 작가님께 네. 제가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어. 오늘 책 선물 대신 그림 선물 오늘의 책 대신에 오늘의 캐리커처로 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책은 없는 건가요? 박범씨 이러면 안 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분량 주신 박범님, 저한테도 분량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기 이호철 선생님, 아까 이사카를 주목하라의 두 분 중에 한 분 첫 해 당선된 분인데 그때 당시 기억 혹시 좀 들려주십시오. 그때 제 상황이 사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순탄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전시에 대한 욕망이 컸었어요. 그래서 매해 현실과 부딪히면서 뭐 금전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작업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시의 욕망이 강했을 때 마침 전주에서 이런 전시 공모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운 좋게 당선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예, 그 이 작가를 주목하라 이후에 더 일이 잘 풀린다고 확실하게 느낀 게 네. 그 전에 그 많이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어렸을 적에는 사실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집안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주변 어르신분들은 뭐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월급을 받으면서 선택을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으셨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항상 마음속에는 그 창작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학교를 군산에서 다녔는데 군산 어판시장에서 생선도 날라보고 그리고 주물 공장에서 주물 일도 배워보고 그러다가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주물 공장에서 이제 조형물이죠.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동상을 제작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또래만한 작가들이 한 번씩 와서 자기 작품을 주물로 떠달라고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좀 자괴감도 들고 너무 마음도 안 좋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더 독하게 해야 되겠다. 이보다 힘든 일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일을 참 그만두고라도 작업에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작업을 매진한 게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힘들었던 시절 얘기 들었는데요. 뭐 그랬던 만큼 절치부심을 하셔서 뭔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호철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일까 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작품은 지금 뭐 저희가 인간이 대부분 꿈이라는 주제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네.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꿈속에서 꿀 수 있는 뭐 희망, 좌절 그리고 현실에서도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으로 인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주 향교길 한옥마을 향교길 68에서도 초대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초대전을. 네. 좋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런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미술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 자꾸 그 얘기를 왜 해요? 이제 넘어가요. 가능성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술이 대본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발을 뺀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진짜 주목받는 작가로 선정이 될 만하신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느껴지고. 근데 지금 이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 네. 자세히 설명 좀 더. 네. 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 한옥마을의 향교길 68이라는 곳에서 초대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그 탄소를 주제로
전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의 인프라를 더 또 중앙부처가 전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도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작가들이 개인전이나 초대전을 하게 되면 주변 분들이 뭐 평을 좀 써준달지 초대 글 이런 걸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호철 작가께서 뭔가 네. 그 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칼럼이 지역신문에 하나 실렸대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가까운 분이 그걸 적어주셨다고 아버지께서 아버님? 그 칼럼을 쓰셨다고.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실은 제가 이제 미술을 하게 된 영향도 아버지의 영향이지만 네. 서양화가세요. 서양화가 이승자 우자 서양화를 하고 계신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전시들의 칼럼을 많이 써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움. 사실 저희도 뭐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일적인 거를 부탁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저도 이제 뭐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버지가 쓰신 칼럼들을 사실은 빼놓지 않고 다 읽었었어요. 근데 저도 한 번은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이번에 초대전을 하게 됐는데 칼럼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칼럼을 써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작가를 주목하라의 첫 번째 선정된 분 중에 다른 한 분, 이보영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 이제 선정이 첫 회 작가이고 또 이호철 선생님하고 함께 수상을 하게 된 게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두는 거는 그때 전시가 제 또 첫 개인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서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또 문리 선생님께서 직접 수상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네, 남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아니 근데 지금도 되게 애떠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나이라고 해야지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라고 물어볼 정도의 그런 건 아니세요. 네. 근데 도대체 그럼 십수년 전에 그걸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도대체 몇 년도에 이렇게 개인전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11년도였던 것 같고요. 나이가 한 25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또 미술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개인전을 열어서 좀 많이 빨라졌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대학원에 가고 또 그 당시에 제 동기들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도 개인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대관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보다 좀 빠르게 이전에 이제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 선정이 되면서 운이 좋게도 제 또래보다 조금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주목을 받으셔서 그런지 지금 현재 30대신 거잖아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열 손가락을 뭐 이렇게 몇 번을 접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전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몇 번이나 전시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 전시는 17번 정도 했고요. 그 외에 뭐 단체전이라든지 뭐 개별 초대전, 뭐 기획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총 한 200번 정도 가까이 200번 정도 네 전시를 참여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네.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나이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랑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동갑내기 중에서 아주 대단한 편에 속해요. 근데 이보영 작가가 이 정도로 전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보영 작가님 작품이 다른 또 뭐 동양화, 한국화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보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전통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제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화면의 색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을 주제로 자연과 사물을 이용해서 우리네 삶의 풍경들을 제 시각으로 담아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십장생도 할 때 뒤에 뭐 소나무 있고 그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요. 근데 진짜 한국화 같지 않아서 가서 한번 자세히 쳐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근데 저런 장르도 그렇지만 설치 미술 쪽도 하세요? 설치 미술. 네, 제가 전시를 열었을 때 일반 관람객들이 제 작품 앞에 서서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보고 있자니까 조금 더 관람객들이 제 작업 안으로 쉽게 들어와서 함께 감정이입하고 또 체험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평면 작업 속에서요, 주 소재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3차원화 시키면서 그렇게 뭐 설치 작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조용조용하시고 또 수줍음 많은 이보영 작가가 실상은 앞뒤 실세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얘기는 또 주변에 이 분이 또 더 잘 아시니까 문희 작가님 맞나요? 분명 실세는 실세죠. 우리 보영 선생 같은 경우에 사람은 다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은근히 타는 장작, 80년대 유행했던 흰알이 있죠. 흰알. 네. 그러니까 절대 앞에 먼저 나서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힘, 그런 은근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소리 없이 강한.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느낌이 제가 딱 봤을 때는 딱 장기판이에요. 장기 두시는 분들은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뒤에서 맞아. 그건 아닌데. 이러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실세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실세는 아니고요. 그냥 앞뒤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뭐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관장님께서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외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사실 아띠의 그 회비 같은 그런 돈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우리 전북 미술 세계를 널리 알리고 있는 아트 그룹 아띠 5 예술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화가 두 분이 나오셨고요. 네. 조각하시는 작가분 2분 나오셨는데 그렇죠. 이제 네. 서양화가 아하. 정소라 우리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작가를 주목하라 그거와 이 프로젝트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게 맞나요? 네, 저는 2015년도에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였고요. 그때 제가 사실 좀 직장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벌었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관두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막 개인전을 막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불도저처럼 막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띠에서 이제 함께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아띠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근데 그 대학원생이면 어쨌든 이제 좀 학생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작가라는 이제 수식어를 저도 이제 갖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도 하시지만 일단 또 결혼까지 하신 육아맘이시잖아요. 뭐 요즘에 그 경단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하던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일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경우 막 아무튼 그런데 정소라 작가님도 하마터면 경단녀가 될 뻔했는데 아띠 덕분에 그런 위기를 넘기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게 그 결혼을 이게 저희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출산하고 그런 이제 육아의 문제를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2년 정도 이제 직업이 화가인데 2년 정도 개인전을 못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초조하고 이제 사실 이제 붓을 잠깐이라도 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띠는 항상 정기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림을 이제 선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작가는 사실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그 아띠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소속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속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관장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그리고 관장님이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 가졌다고 했을 때도 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약간 관장님의 의미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품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좀 아띠가 저한테는 좀 그런 든든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든든해서일까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안중근 의사처럼 지금 정소라 작가님은 하루라도 붓을 들지 않으면 네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손에 가시가 돋는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 맞겠군요. 네. 그 정도로 계속 매일 그리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냥 들고만 계신 건가 보네요. 이게 지금 이걸 안 들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불안해요. 제가 이게 지금 가시가 돋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병이에요, 병. 자 하나씩 조금씩 버릇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손톱 뜯고 이 입술 뜯고 이게 제 불안 증세거든요. 네. 제가 그 드로잉을 하는 이유가 사실 치료 목적이에요. 저는 이 그림 안 그렸으면은 어디 이게 다 그 살 다 뜯겨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제 스스로를 공격해서. 이 뒤로는 말 안 시키려니까 뭐라도 그리세요. 그러게 낫겠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내 살 다 떠들어져 있을지도 녹화 끝날 때쯤에. 그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도 들고 있으면 자꾸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낙서라고 치부해가지고 이제 허투루 생각했었는데 이게 작가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그려놓은 것들이 뭔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되게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지금은 제 자료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더 긴장하고 계시는데 그리세요. 마음껏 그리시고. 예. 근데 산후 우울증이나 육아 우울증도 이렇게 또 다 극복을 하셨다고. 그림으로. 그림 그리는 걸로. 네, 근데 이상한 게 아기가 맨날 울고 하면은 이게 엄마들이 힘든 게 잠을 못 자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대형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작업실을 가야지만이 그림이 나오는 줄 알았던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펜만 주어줘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불안감을 좀 이 산후 우울증에서 한번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아기를 한번 재워보고 그림이라도 좀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가 울어서 잠을 못 잤을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기 재워놓고 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루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심지어 상쾌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뭔가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제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생겨나면서 화가로서의 일상이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또 아이에게서 작품의 영감을 받을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어요. 근데 그 스티커로 같이 이렇게 놀아주곤 하잖아요. 근데 자꾸 아이가 보통은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이고 또 옆에 붙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겹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 엄마니까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붙이는 걸까 하고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좀 옆에다 붙여보면 어떨까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의 마음을 엄마가 한번 이해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문득 뭐가 댕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신 거죠. 작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그거. 네. 영감님? 영감이 왔을 때. 그러죠. 딱 아시네. 제가 그 스티커로 드로잉을 400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별로 스티커 재미없어 했거든요. 제가 스티커로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또 스티커 놀아? 이랬어요. 난 다 끝났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받아가지고 4살 아이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창작의 폭발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거울 비치듯이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창작으로 이끌어내는 뛰어난 능력, 영감을 받아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소라 작가님의 작품색은 어떨까? 어떤 재료를 쓸까 막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재료를 쓰세요? 작품 이야기를 좀. 네, 저는 보통 이제 펜이랑 그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수상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위에서 올려다본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마치 내려다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드로잉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저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 넣고 있는데 추상 작업이 좀 불친절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좀 관객들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랑 했었던 그렇죠. 예, 스티커 붙여가지고 했던. 아이한테 이렇게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작품 그 빨간 거 이렇게 저도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보다도 남편한테는 혹시 영감 안 얻으시나요? 남편이 저한테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죠. 저희 방에 그 방 하나를 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제 작업 공간이에요. 방만 비워줬지 영감은 안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남편이 그니까요. 근데 남편 잘 보고 있을 텐데. 그 남편이 그 의견을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 이거 좀 별론데 이거 좋다 막 이렇게 그래도 의견을 많이 내주고 결혼할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나 작업하는 거 응원해줘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 작업하는 여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무리 아주 훈훈하게 잘 하고 계시고요. 정 작가님네는 행복한 걸로 결론짓도록 행복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각 황유진 작가에게 넘어갈게요. 2012년에 이 작가를 주목하라 그때 선정되셨다고요.
네, 그때 어떠셨는지? 아, 네. 여기 그 이호철 선생님하고 이보영 작가 뒤에 이어서 이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개인전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 상이 너무 이제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 전시를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작품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된 그런 상징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도 조근조근하시고 얌전하시고요. 외모에서도 뭔가 순둥순둥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창 시절에 엄마가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네 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학창 시절에 엄마 속개나 좀 썩이셨다고요? 네, 얘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될까. 예. 그렇게 쉽게 이제 조금 속을 썩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미술학원을 이제 가려고 이제 하면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대로 계속 기다리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을 많이 썩였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예? 초등학교 때 상 받고 미술 선생님이 넌 그림 그려야 된다 그랬는데 창문 열고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 상담할 정도로.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너무 크게 공감하시네. 아니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잘하지만 또 하기 싫은 건 또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는 그런 미술 세계에 대한 이제 관심이 없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유명한 미술 작가들은 다 뭔가 가난하고 뭔가 일찍 괴롭게 죽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순위 꼽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왜 가난해지는 작가의 모습을 나에게 이렇게 권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엄마가 권유를 해주셨던 게 선물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술을 이렇게 권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결국은 다시 미술 안에서 뭔가를 찾아냈던 거잖아요. 네.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는 계기였는데 그 미술이 어려운 정말 힘들었던 20대를 견디게 하는 힘이 또 됐었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깎거나 붙이는 작업들을 이제 조각에 이제 그 범위를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깎는 행위나 이제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좀 치유된다라는 마음을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이제 21살 때 그때 돌아가셨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치유하는 그런 어떤 수련의 기간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업을 통해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었을 텐데 작품 덕분에 또 이렇게 견딜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고맙네요. 근데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황유진 작가의 작품의 세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직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작품의 어떤 키워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치유 그런 직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은폐된 언어로 저는 작업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볼 때는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꿈을 꾸듯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징 언어들이 이 작품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암의 형상을 돌에 비유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슬럼프를 느낄 새가 없이 매일매일 작업하느라고 바쁘시대요. 정소라 작가처럼 어떤 매일 작업이 안 되면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쉴 때 불안함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중에 거의 쉬는 날 없이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불안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저렇게 조근조근한데 네. 그냥 돌덩이를 이렇게 깨고 네,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바쁘시다고 했잖아요. 그 바쁜 일과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매일 할머니들을 찾아가신다면서요? 네? 할머니들을? 할머니들과 뭐 마중 다니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기 정소라 작가가 많이 도와줘서 제가 이제 이 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제에 이제 광활면에 있는 그 어르신들하고 함께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3년 차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붓 한 번도 들지 않았던 할머니들께서 지금은 저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려내셔서 잘하시네. 지금 죽산면 그 전에는 오늘은 채널에서 오늘은 전시장에서 전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내년 만우절까지 이 전시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시골 어머니들은 제가 이렇게 천리안 가면 다들 그렇지, 그냥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 그냥 살살 녹는다라는 그 표현을 그냥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소라 작가님이 어떻게 잘하시는지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제2 외국어가 사투리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요? 저희 할머니랑 대화하려면은 그 2번, 3번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건 기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목이 타요. 그래서 오늘 커피 누가 타줄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다 이렇게. 그럼 제가 그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저 보시고 한 번만. 사투리 대결 가나요? 두 사람? 예. 나 우아한 컨셉인데. 저도 참 멋진 좀 내려놓으세요. 컨셉이에요.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한번 편하게. 해보시죠. 너 머디가 또 왔냐? 너 저번 주에 왔잖여. 아무것도 안 갖고 왔냐? 뭐 사온다며? 할아버지가 너무했네. 그러네. 이 할아버지 저거. 너 쪼까 이쁘게 입었다잉. 백바지네. 친구분이셨구나. 아니 근데 예.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조금 이제 팁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물론 잘 아시지만은 그리고 어이구 어머니 빠마가 잘 왔어 어디서 있는가 나 좀 알려줘 우리 어머니도 거울로 보내게. 아니 근데 커피 잡쌌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마음 탁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트로트를 내드리는 거예요. 트로트 중에서 그 수없이 많은 트로트 중에서도 네. 하늘이 허락한 우리 운명 같은 여인을 자꾸 보면 어머니들이 녹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 그림 수업에 노래가 들어가면 힐링도 되고 그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만한 금상첨화가 없잖아요. 그림하고 이 음악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예전에는 그 계절별로 그 농작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호박 따갖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오이 따갖고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망둥어 잡아갖고 말려놨다고 막 전화가 와요. 막. 그리고 이거 꼭 주고 싶은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와요. 아이고.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간장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심지어 그 요리 방법까지 막 일러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사실 좀 서툴 거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당신들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듣긴 하겠어요. 근데도 그래요 막 이러면서 잘 이렇게 막 호응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끊고 나면 이제 또 뭔가 저도 이제 여자이고 또 엄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술로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만났지만 좀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뭔가 같은 여자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엄마로서의 삶이 굉장히 중점이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능력으로 그나마
이분들의 삶을 좀 어루만져 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네. 위로해주고 또 위안을 받고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황유진 작가님 어떠세요? 할머니들 만나고 그러시면? 아, 네. 이제 좀 3년 차가 되니까, 따로 이제 무서워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80일이 넘으셨고, 이제 막내 할머니께서는 이제 68세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90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어느 날 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수업하러 가셨을 때 이제 깨 팔러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안 계시게 되면 너무 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슬퍼질 것 같으면 홍석우 씨나 박범 씨한테 연락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리 작가님을 한번 만나볼게요. 교동미술관과는 또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2009년에 우리 관장님과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의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받고 또 그 당시에 교동에서 레지던시 사업을 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외부 기획자를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성 있게 진행하다라는 권고로 제가 이제 교동미술관에 직원은 아니지만 레지던시 큐레이팅을 총괄하는 일을 한 4년? 5년 정도 관장님을 도와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특이한 관계를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 물리 선생님께서 그 이호철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에 이렇게 발탁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 작가님을 어떻게 이렇게 어루만져서 작가의 길로 이끈 분이 또 이호철 작가의 부친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승우 화백님 지금도 칠순을 넘기고 정말 24시간 미술을 위해서 작업하고 글 쓰시고 하는 저희 중학교의 은사님입니다. 아마 이승우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미술판에 들어올 어떤 거리가 없었던 거죠. 80년대 초에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소묘, 뭐 수채화, 정물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미술실 한쪽에서 추상 미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 책에서만 보는 추상 미술이었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막연히 나도 커서 화가가 되면 저런 거 해야지. 그런 꿈을 그러셨구나. 그래서 벌써 80년이면 4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금도 좋은 사제지간으로 연을 가지고 있죠. 이 작가를 주목하라 이전에 그 작가가 계셨군요. 예. 나중에 저 작가도 이제 계실 거고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근데 선생님 그 뒤에서 이렇게 한켠에서 그 추상화 하실 때 그 서양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화로 돼 있으세요? 저는 석사까지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고 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양의 사유체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은 또 세부 전공을 약간 바꾼 그런 경우죠. 그래서 뭐 한국화, 서양화, 뭐 또 글쓰기, 또 전시 기획, 미술판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의 네이밍을 하는 것보다 이제 미술가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선호하죠. 네. 그러시구나. 뭐 미술가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작가 하면은 사전적인 개념이 어떤 재료를 잘 다루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술가라고 하면은 재료의 스킬을 넘어서 자기 세계를 담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 자기 세계를 굳건히 해서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까지를 이루는 하나의 일가를 이루는 걸 또 예술가라고 세부적으로 개념을 하죠. 네. 일단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우리 물리 미술가님의 예. 작품이 더 궁금해지는데 사실 외모가 범상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국화 작가, 서양화 작가, 조각가, 물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품이 궁금합니다. 네. 같이 보시죠. 보면서 얘기 그럴까요? 한번 네. 해주시죠. 작품? 예. 궁금해져요, 진짜. 예, 작품 네. 보시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저게 광목 위에 먹으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 소재는 물이에요. 물. 우리가 이제 수묵화하면은 먹으로 그리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먹 이전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앞서는 거예요. 먹은 물을 드러내는 매체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물의 변용, 그걸 수묵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건 동양의 어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최고선에 가깝다. 이른바 상선약수라 하죠.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냄새도 향기도 형태도 없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만물을 살리는 거죠. 그런 이제 물의 속성을 가장 표현하기에 좋은 재료가 먹이라고 생각했고 또 물은 흐르다가 어떤 위기, 절벽을 만나면 물꽃을 피웁니다. 그걸 폭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 작품 제목의 이름이 폭포죠. 그렇구나. 물꽃. 예. 네. 근데 작가들은 왜 작품 다 완성하고 사인을 집어넣잖아요. 예. 문리 작가는 그 순간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예. 미술이라고 하는 게 직업도 아니고 네. 매일매일 뭔가를 발견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팔자가 좋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제 일만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6개월 있으면 이게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항상 여태까지 살아온 행보가. 그래도 사인을 하는 순간은 내 만족,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사인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만. 네. 네. 자, 오늘 5분의 작가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책, 촌장님,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책은 내 마음이 정답입니다. 이게 예술 활동이라는 게 그 마음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강상희 선생의 에세이 집입니다. 미술 활동을 하고 또 미술 교육 안에서 어린 세대와 만나면서 어떻게 예술이 그 어린 세대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그 일을 꼼꼼히 잘 기록했고 고스웰이라고 하는 특이한 작품으로 작품 활동을 쭉 하고 교동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서 이 책을 가져왔고 이 책은 우리 물리 선생님께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그 작품 활동들 저희가 응원하겠고 오늘은 무슨 갤러리에 와서 두루두루 작품을 구경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예술 작품들 여러분과 함께여서 즐거웠습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1월 말인데도 날이 푸근해서 어디는 뭐 진달래가 폈네, 오늘은 개나리가 폈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밭 때는 야, 민들레가 펴 있고 어떤 거는 홀씨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럴 때 건강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기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즐겁게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